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 남짓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활동에 나선 출마 입지자들을 소개하는 기획보도 6일 지방선거 뛰는 사람들. 오늘은 익산시장 선거입니다. 익산시장 선거에는 출마 입지자 10명이 몰려 도내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과 첫 3선 시장 탄생 여부, 무소속 후보 단일화 여부 등 관전 포인트가 많습니다. 김제시와 군산시가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분위에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이 안건으로 상정되면 어느 한쪽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방조제의 경우처럼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군산시의회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반려와 전북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의 소상공인 정책이 골목상권 버팀목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은 3년 만에 1조 5천억 원어치가 팔리고 공공배달앱이나 상권 르네상스,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들의 수시 모집 원서 마감 결과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 원광대는 높아지고 군산대는 낮아졌습니다. 군산대의 하락은 최근 발표된 개정 지원 탈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들은 수시 경쟁률이 반드시 최종 등록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정시 모집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제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전북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제주도 남서쪽 먼바다까지 태풍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은 오늘 밤 10시쯤부터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mm입니다. 특히 도내에서도 초속 15에서 25m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군산시가 내일 자정을 기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발령했습니다. 시는 지난달 행정명령에도 외국인 확진자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아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또다시 발령했습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와 인력사무소, 태양광 사업장의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의 관리자들은 근로 투입 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번 행정명령 기간은 내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됩니다. 군산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자신과 관련된 거짓 자료를 제출한 2명을 고발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4일과 15일에 걸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자신의 국적을 속이는 등 관련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밀접 접촉자 파악과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군산시는 이들을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KCN 금강방송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뛰고 있는 출마 입지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익산시장 선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익산은 출마 입지자 10명이 몰리는 등 도내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민주당 경선과 첫 3선 시장 탄생의 여부, 또 무소속 후보 단일화 여부 등 선거 흥행 요소가 많아 보입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주와 함께 도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익산시장 선거. 격전지답게 많은 출마 입지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팔문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 김대중 전 전북도의원, 김성중 전 익산경찰서장,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최영규 전북도의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 6명이 경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임석삼 익산을 조직위원장이 도전장을 던질 예정입니다. 무소속으로는 박경철 전 익산시장, 이명택 익산시의원, 정원율 익산시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 정치인과 공직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내년 익산시장 선거는 유권자 흥미를 끌 수 있는 흥행 요소가 많습니다. 우선 무소속이지만 정원율 시장이 익산에서 첫 3선 시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재선 시장의 조직력을 무시할 수 없고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일산시장 선거 3연패를 당했던 민주당의 서력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일산 지역 2개 선거구를 모두 차지한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시장직을 탈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본선 공천권을 거머쥐기 위한 출마 입지자 6명의 당내 경선 경쟁도 한층 뜨거울 전망입니다. 무소속 출마 입지자들의 후보 단일화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보 계열에서는 일산시장 선거 도전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단일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민주당 공천 후보와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선거 열기는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알리고 투선 민심을 잡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일산시장 선거 출마 입지자들. 일산 시민들의 최종 선택을 받기 위한 이들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민주당 경선 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새만금 계획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어제 새만금 미래발전전략 토론회에서 새만금의 기존 개발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며 새로운 사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인프라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북 도민들에게 새만금은 여전히 희망 고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산업 발굴을 공약한 만큼 지역의 아이디어를 모으면 새만금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지역에서 지급된 전라북도 재난지원금과 상생국민지원금이 모두 868억 원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 시민 26만 7천여 명 가운데 전라북도 재난지원금은 26만여 명이, 상생국민지원금은 24만 1천여 명에게 지급됐습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되고 있는 국민지원금은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가맹점 11,000여 곳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항 6부두 63, 64 선서 컨테이너 전용 부두의 수심이 낮아 선박 입출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전용 부두는 지난 2005년 2000TU급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수심 13m로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항로 수심은 8.5m로 1000TU급 선박 입출항에도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수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의 처리 실적은 지난해 2만 8천 TU에 머물렀으며 올해는 14,000TU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러시아산 고철이 군산항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군산세관에 따르면 국내 수입업체를 통해 러시아산 고철이 들어오고 있으며 군산항 야적장에서 절단 등의 가공 작업을 거쳐 국내 제철 원료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고철은 연간 15만 톤 이상이 군산항으로 반입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 기준 군산항을 통해 수입된 고철의 76%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러시아산 고철 수입으로 발생하는 군산항 하용료 등 부가가치는 3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놓고 김제와 군산이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이 안건으로 상정되면 방조제 소송처럼 기나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군산시의회가 오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반려와 또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지 2달 만에 김제시가 전북도를 거치지 않고 이 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고 행안부에 직접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군산시도 곧바로 행안부에 같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산시는 김제시가 신청을 취소할 경우 맞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간 관할권 다툼이 벌어지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에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행안부는 두 시군의 신청을 중분위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분위가 받아들일 경우 새만금 동서도로도 10년을 끌었던 방조제 소송처럼 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집니다. 사정이 이러자 군산시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지역 간 관할권 다툼을 막아야 한다며 행안부가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만금 남북도로와 수변도시 조성사업 등이 마무리되면 논의를 통해 행정구역을 결정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하여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반려하고 향후 2년 내지 3년 내에 준공 예정인 새만금 남북 이축도로와 수변 도시 조성사업 등이 완료된 후 일괄 논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시의회는 또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된다면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와 연대해 범시민 규탄대회와 릴레이 시위, 항의 방문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제가 먼저 관할권 신청을 다시 함으로써 이건 배반 행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배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묵과할 수 없고 전라북도 또한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묵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다시 시작된 지역 간 관할권 다툼. 전북도의 갈등 조정 능력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군산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수성동과 금암동에 도시숲이 만들어집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수성동 새들근린공원 일대와 금암동 폐철도 부지 등 두 곳이 산림청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대상지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성동 새들근린공원은 앞으로 2년 동안 58억 원이 투입돼 치유의 숲과 화목원, 생태 놀이터 등이 마련됩니다. 또 금암동 폐철도 부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10억 원이 투입돼 도시숲과 산책길 등이 만들어집니다. 익산의 가상현실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열린 XR 메타버스 융합기술 연계 방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메타버스는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더욱 성장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익산시의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와 XR 소재 부품 장비 개발 지원센터 등 연구개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을자치연금이 확산되려면 가치 확산과 주민 참여 사업이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마을자치연금 출범이 갖는 의미가 더욱 확산돼야 하며 경제형 스마트팜 등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자치연금 연동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마을자치연금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공공부문의 주체별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마을자치연금은 익산형 연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성당포구 마을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새만금 개발청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업무 협약을 맺은 27개 기관,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설비 용량의 증설과 추가 사업 발굴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는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수소를 생산부터 활용까지 할 수 있는 단지로 새만금 산업 연구용지 509에 들어서게 됩니다. 도내 대학들의 수시 모집 경쟁률이 발표됐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원광대는 상승한 반면 군산대는 하락했는데요. 대학들은 수시 경쟁률이 반드시 최종 등록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정시 모집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입생의 80% 이상을 수시 전형으로 모집하는 원광대와 군산대. 원광대의 2022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은 4.46대 1. 지난해 4.25대 1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번 입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작년보다도 심지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소폭 상승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월부터 신학기가 되면서 금년 입시에 어떻게 보면 올인하는 심정으로 임했고요.
군산대는 3.11대 1로 4대 1을 기록했던 작년과 비교해 경쟁률은 다소 낮아졌지만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호원대가 8.1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전북대는 7.68대 1로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상승했고 전주교대와 우석대도 각각 4.95대 1과 3.96대 1로 0.2에서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전주대는 4.06대 1을 기록해 지난해 4.44대 1보다 0.3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수시 전형은 학생 1명당 6곳까지 지원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수시 경쟁률이 6대1 이상이면 허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집 정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과 선호도 등 지원 편중을 발생시키는 변수가 많아 경쟁률이 최종 등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상황. 만약 수시 모집 인원이 미달될 경우 대학들은 학과별 여분을 산출해 이를 정시 모집에서 충원하게 됩니다. 도내 대학의 수시 경쟁률 성적표가 나오면서 신입생 모집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CN 하준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72일째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43명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 1,921명, 해외 유입 22명입니다. 사망자는 6명이 늘어 2,386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20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역별로 전주 10명을 비롯해 군산 5명, 익산과 완주 각각 2명 등입니다. 신규 확진자들은 전주 유흥시설 관련 감염이 주를 이뤘고 군산 외국인 관련 확진 사례도 3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3,914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78을 기록했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비대면 선별진료소가 구축됐습니다. 비대면 역학조사실 4개와 검체 채취실 3개가 양압 컨테이너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 순서 안내판과 번호표 발급기, QR코드 전자문진표 등이 도입돼 선별진료소 이용 과정이 모두 비대면으로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의료진과 검사자의 동선이 분리되면서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시가 추석 연휴 기간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시는 보건소와 시내 병원 316곳, 약국 90곳을 지정해 연휴 기간 동안 운영할 방침입니다. 지정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연휴 기간 중 안내를 원한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와 시도 콜센터 12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군산시가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은 3년 만에 1조 5천억 원 어치가 팔리고 또 공공배달앱이나 상권 르네상스, 중소유통 도매 물류센터 등 굵직한 사업들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잇따른 대기업 폐쇄와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군산 상권. 전통시장과 상가에는 손님이 줄고 경기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가 추진하는 골목상권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첫 발행을 시작한 군산사랑 상품권은 3년 동안 1조 5천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사용처를 지역의 가맹점 11,000여 곳으로 제한하면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선순환하는 경제구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생활화된 요즘 공공배달앱이 출시된 지 1년 6개월 만에 군산 인구의 절반가량인 13만 명이 사용하고 14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는 민간 배달앱과 달리 군산의 모든 소상공인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올해 안에 디지털 플랫폼이 구축되면 지역의 모든 품목에 대해 배달이 가능해집니다. 음식 배달에서 나아가 마트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한 온라인
종합 쇼핑몰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배달의 명수를 통해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활로를 확대하고 앞으로 더욱 성장할 온라인 시장에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쇠락한 골목상권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도 눈에 띕니다. 공설시장과 신영시장, 제보선창 인근의 600개 상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오는 2024년 마무리되면 쇠퇴한 골목상권의 활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가 내년 상반기 준공되면 소상공인의 물류비 절감으로 대기업과 대응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우리 시의 소상공인이 약 한 18,00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가족 및 종사자까지 하면 약 4만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우리 시민들이 골목상권을 찾고 그로 인해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지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 군산시의 지원 정책이 골목상권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는 익산 시민 아카데미의 수상자가 결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참가팀 6곳 가운데 록구꺼 팀의 청소년을 위한 숲 조성이 정책 아이디어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서동생태팀의 서동공원의 생태문화 공간화, 비이팀의 청년이 머물고 싶은 익산, 흥흥팀의 윤흥길 문학사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산 시민예술촌이 24초 영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24초 영화 공모전은 당신의 하루가 한 편의 영화가 됩니다라는 주제로 추억이나 하루를 담은 영상을 24초 분량으로 만들어 응모하면 됩니다. 접수는 다음 달 8일까지 군산시민예술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총 50편이 본선에 진출합니다. 상영과 시상식은 다음 달 23일 군산 개복 단편 영화제를 통해 실시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 원과 트로피가 주어집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배달 등 음식업이 성장세를 주도하면서 고용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고용률은 62.3%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포인트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자 수는 96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6천 명보다 2.8% 증가했습니다. 실업자 수는 1만 6천 명으로 같은 기간 실업률은 1.6%로 동일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장애인 폭행과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장수 베델 장애인의 집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법 위반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원장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 이들에게는 5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장애인들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했고 생계급여 등 8,6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입니다. 도내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전주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전주에서는 197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7명이 사망하고 376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도청 앞인 전주 효자다리 부근에서는 2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체전 취소 여부가 또다시 검토되면서 도체육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체육회에 따르면 다음 달 8일 개최될 예정인 전국체육대회를 놓고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취소 내지는 축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체육회는 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체육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취소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회가 취소되면 대한민국 스포츠가 위축될 수 있다며 정부에 정상개최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군산 전기 자동차 지원이 시작된 지 5년 만에 1000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기차 보급을 시작해 지난달 말 기준 전기 자동차는 868대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3대, 2018년 49대, 2019년 111대, 2020년 219대, 올해는 476대가 각각 등록됐습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군산의 전기 자동차는 1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제3기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는 30일까지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과 경제, 환경, 문화 분야 등에서 전문가 3명 이상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기 민관정책협의회는 지역사회 갈등관리 중심 운영에서 사업 본격화 단계에 맞춰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관한 협의체로 위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앞서 지난 2019년 2월부터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운영해왔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일대에서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한복 문화주간 행사가 펼쳐집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미륵사지와 국립익산박물관 등지에서 고백 한복, 백제를 입다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백제시대 의상체험과 미디어아트 공연, 학술 콘서트, 시민 참여 퍼레이드, 한복 사진 공모전 등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청운 라이온스 클럽이 행복 나눔 마켓 뱅크를 방문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나눔 곳간 이용자의 물품 구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익산에 거주하는 맹진용 최세롬 부부가 익산시청을 방문해 나눔 곳간에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부부는 출산을 앞두고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 기부하게 됐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군산 구암동 새마을부녀회가 추석을 맞아 직접 준비한 송편을 관내 소외계층 100여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8도, 최고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20도에서 2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1.5m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